앞으로 학생 인권 조례안의 도의회 상임위 부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조례 찬성 측은 도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올해 경영 실적과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호조세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먹거리를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있는데도 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우선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고사리 주산지인 남해군 창선면에서 건고사리 출하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사리와 바지락, 홍합을 아우른 삼합축제도 열립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조례 찬성 측은 격하게 반발하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폐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살아날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주아 기자입니다.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데 대해 찬성 측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자는 바람을 무시한 참담한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무시하고 학생인권 조례안 부결에 앞장선 소속 도의원들의 행태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이들은 긴급 집회를 열고 김지수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하며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도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고 싶은 학생인권 조례의 어떤 본질이 찬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좌절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면 조례안 반대 측은 상임위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갈등과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야 합치된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또다시 경남을 갈등과 논쟁으로 이끄는 반민주적인 어리석은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의장의 직권 상정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입니다. 김지수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은 상임위 중심이라며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직권 상정을 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결정한다면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66년 역사상 직권 상정의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죠. 이 학생인권 조례가 그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또 재적 도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면 상정해서 유기명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도의원 중 20명 이상이 상임위 결정을 뒤엎고 상정을 요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임위에서 폐기된 학생인권 조례안이 살아날지 이제 관심은 24일 본회의로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올해 경영 실적과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조 원의 매출은 무난하지만 향후 먹거리를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카이는 다음 달에 수리온 헬기 2대, 상륙 기동 헬기 2대의 납품, 그리고 T-50 고등훈련기 넉 대의 이라크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형 민항기인 G280의 주 날개를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5,7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와 T-50TH 고등훈련기를 태국에 수출하는 5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도 예약돼 있습니다. 2분기에만 매출 8,870억 원, 영업이익 670억 원이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6%, 영업이익은 100%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액인 3조 590억 원, 영업이익 1,970억 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자적 핵심 기술인 이른바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날개와 엔진의 연결 장치인 파일론을 포함해 4개의 요소 기술을 확보했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탁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올해부터 자체 요소 기술을 가지는 데에 가장 큰 카이의 신성장 동력인 항공기 정비 사업도 2021년이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사전에 예산과 인력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MRO 사업은 무조건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은 끝없이 커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편 김조원 사장은 3조 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이번 고성 산불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 만큼 정부와 국회, 지자체들이 수리온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 법조타운, 즉 구치소 이전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방침입니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5자 협의체는 오늘 거창군청에서 3차 회를 열고 오는 7월 안에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 요구서 제출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하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거창 법조타운 갈등은 구치소 법조타운의 명칭, 또 건립 예정지의 외곽 이전과 원안 추진을 두고 지난 6년 동안 찬반 의견이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로 입주를 못하게 된 사천 흥항 에르가 2차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환급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에르가 2차 환급 대상 900가구 가운데 843세대가 계약금을 돌려받아 환급률이 94%에 이르며 환급액은 71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양금 환급이 끝나더라도 유치권 정리 등으로 사업장에 대한 공매 절차는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애인 기획보도 3번째 시간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있지만 경남 대부분 자치단체는 우선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상훈 기자가 전합니다. 포도와 대추 진액을 만드는 중증 장애인 작업장. 좋은 재료로 품질도 인정받았지만 소비가 별로 없어서 고가 장비가 놀고 있습니다. 5월에 생일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열린 육군 정비창 생일 선물 수여식. 생일이 언제십니까? 네, 생일은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감사합니다. 창장이 마련한 선물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든 포도 진액. 정비창은 장애인 작업장도 돕고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자 매달 20상자에서 30상자씩 2년째 주문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에 대한 생일자 선물을 장애우들이 직접 생산하는 대추즙이나 포도즙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애양복지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나 청소,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원이 자치단체의 중고 PC를 청소합니다. 전문 세정액으로 깔끔하게 닦은 뒤 내부 정보를 완전히 지우고 프로그램도 새로 설치합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들이 중고 PC를 정비해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올해엔 PC 336대, 예산 3,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최저임금도 받기도 힘들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따낸 게 의미도 크고 저희 다른 전국의 직업재활시설들이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좀 월급이라든지 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 보통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정했지만 이번엔 경상남도가 수의 계약으로 이 작업장에 맡겨 진행합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계약 조항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수의 계약이든 특정업자 지정 계약이든 공무원들이 장애인 제품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특히 금액 제한도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해 공공기관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스쿠버 다이버가 물속에서 활동할 때는 공기호흡 장비가 필수인데요. 이 중국산 짝퉁 장비와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미국 제품을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서창호 기자입니다. 해경이 서울의 한 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쳐 상자를 압수합니다. 상자 안에는 미국산 유명 브랜드가 찍힌 비상용 공기호흡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장비는 중국산, 미국 제품을 흉내낸 가짜입니다.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은 중국산 짝퉁 호흡 장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흡을 하면 입구부터 공기가 새어나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3월부터 이런 짝퉁 호흡 장비를 온라인 마켓에서 개당 45만 원에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10만 원에 들여와 미국산 정품보다 20만 원 정도 싸게 판 건데 2주 동안 30여 개를 팔아 챙긴 금액은 1,300만 원. 인터넷에 이런 공기통 장비가 불량품이 많더라라는 내용을 보고 계속 거기를 집중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미국산 호흡 장비 1,000여 개를 군에 납품해 5억 5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용량과 압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장비의 경우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경은 두 업체 관계자 47살 김모 씨 등 모두 5명을 입건하고 휴가철을 앞두고 유사 제품 판매가 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고사리 산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해군 창선면으로 매년 전국 생산량의 40%가량의 건고사리가 생산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사리와 바지락, 홍합 등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한 고사리 삼합축제도 열립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창선면의 바닷가. 산 비탈을 개간해 만든 밭에 고사리 순이 새초롬하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고사리는 잎이 자라면 팔 수 없기 때문에 제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고사리 순을 꺾고 있는데 남해 창선 고사리는 해풍을 맞고 자라 천연 미네랄 성분이 많고 향이 진합니다. 비료도 안 하고 전혀 농약 같은 거는 우리 남해 고사리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사리. 남해 창선 고사리는 지난 2007년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 제13호로 등록된 지역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추석 선물로 선정될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사리, 바지락, 홍합 등 지역 특산물을 먹고 맛보고 즐기는 고사리 삼합축제도 열립니다. 고사리 밭에서 체험 행사를 하는데 체험 참가자 안에서 1인당 100g 건고사리를 선물로 지급을 하고 남해군 창선면 일대는 500헥타에서 200톤의 건 고사리를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입니다. 철저한 등급 관리와 친환경 인증 등을 통해 다양한 품질과 포장 단위로 판매됩니다. 해풍을 맞고 자연이 키운 남해 창선 고사리 수확은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천과 의령에 최근 우박이 쏟아져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합천군 청덕, 적중, 쌍책, 덕곡 등 4개 면과 의령군 악서면 등 일부 지역에 지름 1에서 2cm 크기의 우박이 내려 양파와 마늘, 감, 옥수수 등 131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와 경남농업기술원은 정확한 피해 조사와 함께 피해 작물에 의한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이번 주를 대학원생의 학문축제인 젊은개척 연구자 주간으로 선포하고 오늘 젊은개척 연구자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상대는 2010년 젊은개척 연구자 주간을 국내 대학 최초로 공표하고 해마다 학기별로 일주일을 이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학술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5월 회의가 오늘 창원 사옥에서 저녁 종합 정보 매거진 경남아 사랑해를 내용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경남의 대표 정보 프로그램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유익하다면서도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산만한 느낌이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